건물주 됐다고 자랑했는데 이자 내다 인생 무너졌습니다. 이 제목 남일 같지 않으시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월급은 끊기는데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주식은 불안하고 그래도 건물 하나 있으면 노후는 편하지 않을까? 저 역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파트 몇 채로는 부족하고 상가 하나 사두면 월세로 연금처럼 받지 않겠어요? 대출 좀 끼더라도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바로 그 좀입니다. 그 조금의 대출이 은퇴 이후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 관점에서 왜 건물주가 반드시 안정적인 선택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 사례 3가지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1.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건 소득의 끊김이 아니라 고정지출. 현역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자가 조금 오르든 공실이 조금 생기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급여 없음, 재취업 어려움, 건강 변수 존재, 투자 실패 시 회복 시간 부족. 이 상황에서 대출이 들어간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대출이 있는 건물은 매달 이자를 내야 합니다. 공실이 생겨도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도 경기가 침체돼도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현금 흐름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2. 사례 1월세 600만 원이면 연금이죠? 라고 했던 김 사장님. 김 사장님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자금 6억 원이 있었죠. 지인 권유로 2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자기 자본 6억, 대출 14억. 당시 금리는 3%대였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월 임대료 600만 원, 이자 350만 원, 남는 돈 250만 원 연금처럼 쓰면 되겠다. 문제는 2년 뒤였습니다. 금리 3%, 6% 상승. 이자 350만 원, 700만 원. 공실 2개 발생. 월 임대료 600만 원, 380만 원.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적자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후자금 일부를 깨서 이자를 냈습니다. 건물은 팔려고 해도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져 매각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월세 받는 건물주가 아니라 은행에 월급 주는 사람 같더라고요. 은퇴 자산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레버리지 변동금리 단일 자산 집중. 3. 사례 2. 다들 건물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박 부장님은 55세에 명예퇴직을 준비하면서 조급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건물주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너 아직도 금융상품이야? 요즘은 다 상가 하나씩은 있잖아.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퇴직 전 무리해서 10억짜리 꼬마 빌딩 지분에 투자했습니다. 대출 5억을 끼고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임차인 관리, 시설 수리, 세금 문제, 재산 세종부세, 상권 변화 분석.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4천만 원, 외벽 보수 3천만 원. 결국 3년 뒤 매각했지만 세금과 비용을 빼고 나니 실질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 부장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난 투자한 게 아니라 남들 따라 산 것뿐이더라고. 은퇴 준비는 경쟁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안정적인 구조가 오래갑니다. 4. 사례 3. 건물 대신 현금 흐름 분산을 택한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60세 은퇴교사입니다. 퇴직금 4억 원이 있었지만 건물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일부는 배당 ETF, 일부는 채권형 상품, 일부는 연금보험, 일부는 현금성 자산. 소형 아파트 한 채 무대출 보유. 5월 25만 3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익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낮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주식이 떨어지든 한 자산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난 큰돈 벌 생각은 없어요. 대신 잠은 잘 자고 싶어요.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수면의 질. 5. 은퇴 준비해서 건물을 고민한다면 꼭 점검할 것. 건물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없이 가능한가? 공실 1년을 버틸 현금이 있는가? 금리 23% 추가 상승해도 괜찮은가? 임차인 관리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 자산의 50% 이상이 한 건물에 몰려 있지 않은가? 하나라도 불안하다면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은퇴 자산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 중심이어야 합니다. 현역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회복 시간이 짧습니다. 6. 건물주 신화의 함정. 우리 사회에는 묘한 환상이 있습니다. 건물 주면 인생 끝났다. 월세 받으면 노후 걱정 없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리 상승, 상권 붕괴, 온라인 소비 확대, 인구 감소, 지방 상가 공실 증가, 부동산도 사업입니다. 특히 상가는 임대업이라는 엄연한 사업입니다. 은퇴 후 시작하기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7. 은퇴 준비의 핵심은 욕심 줄이기. 노후 자산 설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조금만 더 벌어볼까? 바로 그 조금이 판을 흔듭니다. 은퇴 준비는 부자가 되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게임입니다. 수익률 8%보다 변동성 2%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 꿈보다 월 250만 원 확실함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건물주 됐다고 자랑했는데 이자 내다 인생 무너졌습니다. 이 말이 남의 실패담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은퇴 이후 삶은 화려함보다 안정, 수익보다 지속성, 투자보다 구조. 이 세 가지를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건물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선택이 내 삶을 더 편하게 만들까 아니면 더 긴장하게 만들까?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은퇴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은행에 월급 주는 삶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은퇴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왜 사람은 은퇴를 앞두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 그리고 그 심리는 어떻게 우리 판단을 왜곡할까? 이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와 행동 경제학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8. 왜 은퇴 직전에 더 무리한 투자를 할까? 뇌는 손실을 더 싫어한다. 행동 경제학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약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립한 학자가 바로 데니얼 카흐네만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죠. 은퇴를 앞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월급이 곧 끊긴다. 다시 벌 기회가 줄어든다.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뇌는 이것을 손실 위기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이라도 크게 불려야 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건물 하나는 있어야 안정 아니겠어? 이건 탐욕이라기보다 불안에 대한 뇌의 과잉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9. 은퇴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원리 수익률이 아니라 순서. 투자 이론에서 은퇴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수익률의 순서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손실이 먼저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평균 연 5% 수익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어는 초반 3년 동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를 겪고 이후 회복. B는 초반 3년 동안 10%, 8%, 7%를 기록. 은퇴 초기에 손실이 오면 생활비를 인출하면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복할 자본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깨집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공실이 생기면, 초기에 금리가 급등하면, 초기에 경기 침체가 오면, 은퇴 직후에 35년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는 공격이 아니라 완충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10. 금리와 레버리지의 위험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하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게 뭐 그리 큰일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건물을 자기 자본 4억, 대출 6억 금리 3%, 이자 연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6%가 되면 이자는 연 3,6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2배로 늘어야 같은 구조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임대료는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동성은 복리를 갉아먹는다. 수학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요동칠수록 장기 복리 성과는 평균 수익률보다 낮아집니다. 이를 변동성 드래그 발러틸러티 드래그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는 변동성을 확대합니다. 은퇴 자산에서 가장 피해야 할 요소가 바로 이 확대된 변동성입니다. 11. 노후 자산 설계의 과학적 구조. 은퇴 설계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접근이 있습니다. 버킷 전략 버커 스트래터지. 자산을 세 통으로 나누는 겁니다. 1. 13년 생활비 현금 예금. 2. 410년 자금 안정형 채권 배당. 30년 이상 성장 자산.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비 통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물에 전 재산이 묶여 있으면 이 구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4% 인출 원칙. 과거 미국 데이터 기준으로 은퇴 후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면 30년 이상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퇴 자산은 얼마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안전하게 꺼내 쓸 수 있느냐입니다. 건물은 인출이 어렵습니다. 필요한 만큼 일부만 팔 수 없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12. 결국 은퇴 설계는 재무가 아니라 생리학 문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아지면 수면질 저하, 면역력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은퇴 이후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매달 이자 걱정, 공실 걱정, 세금 걱정을 하며 수익률 12%더 얻는 게 과연 이득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선생님이 난 잠을 잘 자고 싶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3.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자산은 집중보다 분산, 레버리지 최소화, 현금 흐름 안정성 우선, 초기 5년 방어 강화, 건강을 해치지 않는 구조.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건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삶의 목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물주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온한 사람입니까? 은퇴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의 안정성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